자, 소양인 법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하면은 법론을 다 마칠 것 같아요. 오늘 소양인은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 자, 소양인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것이 노학입니다. 학질이에요. 근데 노학은 이게 피곤하면 생기는 학질이에요. 학질이 잘 안 떨어지는 이게 이제 노학인데, 자, 학질입니다. 소양인의 학질. 그래서 소양인의 학질인데, 이 학질이 유관양일 그랬죠? 유관양일. 학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질이 발생하고 또 이틀 쉬었다가 또 학질이 발생하고, 이게 유관양일이거든. 양일이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마다 한 번씩 학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학질은, 이 학질을 치료하려면 학질이 잘 치료가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학질을 치료하려면 천천히 치료를 해야 된다. 완치를 해야 된다. 천천히 치료를 해야지 치료가 된다. 급치를 하면은 안 된다. 급치를 하면은 안 되고 완치를 해야 된다. 천천히. 그럼 천천히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천천히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면은, 이게 3일마다 한 번씩 학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질이 발생을 안 한 이틀간은 본을 치료를 하고, 학질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오한발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한발열이 있어요. 이때는 이 표치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 달 정도를 치료하면은 학질이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럼 본치는 어떻게 하느냐? 본치는, 이거는, 이 학질은 기본적으로 이 상복부의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복부의 병. 그래서 육미 기반으로 상복부의 병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이게 독활지황탕입니다. 독활지황탕이에요. 이게 육미지황탕에다가 독활하고 독활과 방풍이 들어가면, 그거는 위장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줘요. 그게. 그래서 독활지황탕이 보약이잖아요. 지황탕이니까 육미지황탕에 그걸 섞은 거니까 이 보약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근본 치료를 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오한발열이 있으면은, 소양인의 감기 걸렸을 때, 오한발열이 있을 때, 두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 형광 폐독산을 쓰는 거예요. 폐독산은 감기약이라는 뜻이죠. 폐독산은 감기약인데, 여기 형계하고 방풍이 들어간 폐독산을 써가지고, 이건 소양인의 감기약이거든요. 소양인의 감기 걸렸다 하면은 쓸 수 있는 약이 폐독산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이 없을 때는 독활지황탕으로 본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폐독산으로 그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를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한 달 정도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매일 2첩씩을 쓰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이게 40첩을 쓰고, 독활지황탕을, 그 다음에 폐독산은 20첩을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석 달 정도 하면은 이게 치료가 된다. 노학이라고 하는 게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석 달 정도를, 한 달에 이게 40첩, 이게 20첩 정도 쓰면은 치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노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후풍이에요. 전후풍. 얼굴 전자. 좀 어려운데, 전자. 전후풍이에요. 전후풍은 인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속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겉에까지 드러나요. 그래서 뒷목 쪽에도 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볼도 뭐가 생기고, 이게 다 속에 있는 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전후풍이에요. 전후풍. 자, 전후풍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인후에 문제가 생기고,
밖으로는 종기가 생기는데 어디에 종기가 생기냐면 항협, 항이라고 하는 건 뒷목을 가리켜요. 뒷목하고 협, 뼈, 뺨 쪽에 종기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속에는 인후에 문제가 있고 밖으로는 종기가 항협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전후풍이라고 한다. 근데 전후풍이면은 이게 사람이 2, 3일 만에 죽어버려요. 사람이 2,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죽어버린다. 그러니까는 급하게 죽어버리는 위증이다. 위증이에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순, 이거는 입술 위에, 그 코 사이에, 이 인중혈 옆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 인중혈 옆에 종기가 나는 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작더라도 일단 여기에 종기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소양이니 입술 위에 이렇게 종기가 아주 작더라도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좁쌀처럼 작더라도 위증이다. 어쨌든 이런 순종하고 전후풍 이 두 가지 증세는 치료를 하려면은 이게 왜 나타나냐면 속에 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열을 꺼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 발병을 하면은 일단은 이 증세가 아주 중한지 가벼운지를 판단해서 일단 가볍다 그러면 증세가 일단 가볍다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약을 씁니다. 양격산화탕에서 격은 가슴을 얘기를 하죠. 가슴을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하면은 이미 열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머리든 얼굴이든 올라와 있는 것을 열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격과 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격산화탕이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던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백호탕을 쓰는 거예요. 양이 독이 되어 있는 양독 백호탕. 백호탕의 군약이 뭐죠? 백호탕은 열을 확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양명병에서 열이 확 솟을 때 쓰는 겁니다. 백호탕의 군약은 석고예요. 석고입니다. 이 양격산화탕하고 양독 백호탕이 석고의 양이 달라요. 이거는 한 돈 정도 되고 이 백호탕은 기본적으로 5돈이에요. 또는 한 양을 써요. 그러니까 5배나 10배쯤 석고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에 이제 이걸 쓰는데 가볍다는 거죠. 가벼울 때 이제 이걸 쓰게 되는데 석고의 양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걸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느냐? 속의 열이 좀 세다라고 할 때는 이걸 쓰는 건데 그걸 뭐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이 대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변이 잘 안 나온다. 변비 증세가 있다 하면은 백호탕을 써야 되고 변비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양격산화탕을 쓰면은 됩니다. 가벼울 때는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중해졌을 때 위중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위중할 때는 수은을 써줘야 돼요. 수은. 그래서 여기는 수은훈비방을 써라. 수은훈비방. 훈자가 이게 이제 코로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비 해가지고 훈비. 수은을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은 연기를 이 코로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게 수은 훈비방이에요. 그럼 지금 며칠 만에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급할 때 쓰는 것이 수은 훈비방이에요. 그럼 수은 훈비방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제가 여기 팀방에다가는 제가 그 자료를 쭉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수은 훈비방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은이 들어가 있어요. 수은 훈비방에는 기본적으로 수은이 들어가 있고
흑연이 들어가 있고요. 흑연이 들어가 있고 흑연을 뭐 이렇게도 쓰고 그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주사도 들어가 있고 유황, 몰약이 들어가 있고 혈갈, 웅황, 뭐 침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센 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은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약이 주사예요, 주사. 주사가 수은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사. 영사가 또 수은과 관련된 거고요. 주사는 천연 광물이라고 하면은 영사는 직접 만든 거예요. 수은이 들어가 있어요. 수은이 Hg 플러스 얘네들은 전부 S가 이 유황, 황하고 수은하고 결합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나오는 경분이 있어요. 경분. 가벼운 분인데 가벼운 가루잖아요. 이것도 수은입니다. 이거는 수은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염소하고 결합한 거예요. 경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웅황도 들어가 있거든요. 웅황하고 비상 있죠. 비상. 그러니까 비약이라고 하는 비상 있죠. 또는 신약이라고도 하고 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웅황이 이제 그런 건데 얘네들은 어떤 종류냐면은 비소예요. 비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독약이고 얘도 독약. 비소. 그게 웅황하고 이 비약들, 비상, 그다음에 신약 이런 것들이 전부 비소와 관련. 비소는 독약이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수은, 웅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수은 훈비방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를 참기름 있죠? 참기름으로 불을 이렇게 뗍니다. 그 위에다가 이거를 수은 이 종류 만든 것을 태우고 거기다가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코로 이렇게 들이마십니다. 근데 이게 독약이기 때문에 이 들이마실 때 완전히 속이 이렇게 헐겠죠. 그러니까 입은 괜찮으라고 입 안에는 찬물을 머금고 찬물을 계속 갈아줘요. 순전히 코로만 이렇게 연기가 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수은 훈비방이에요. 수은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수은은 파 없앤다는 얘기죠. 쌓여있는 열을 정열을 쌓여있는 열을 쳐내는데 수은이 왔답니다. 아주 구급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을 억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청두목 됐어요. 청두목 머리하고 눈을 되게 맑게 해줘요. 그 다음에 뭘 억제를 하냐면은 양을 억제를 하고 음을 모이게끔 해줘요. 회음 하는데 최고의 약이다. 구급약이라는 게 수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은은 양을 억제해서 음을 돌아가게 하는 데 최고의 약이지만 보호하는 약은 아니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약은 아니다. 음을 이렇게 온몸에서 필요하도록 보호하는 약은 아니다. 지금 있는 양을 확 쳐주는 역할만 하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제대로 쓰기 위한 음을 이렇게 모아주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급약으로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다는데 이 경분 수은하고 이제 염소가 결합된 경분은 중풍 환자한테 쓸 수가 있어요. 중풍 환자를 쓰는데 중풍에도 레벨이 있다고 했어요. 제일 심한 중풍이 뭐다? 팔을 못 쓰거나 한쪽 편마비가 온 사람이 제일 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경분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심한 게 뭐다? 구안화사.
구한화사도 이걸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일 약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발. 일각이나 양각이든 이 발 쪽에 문제가 불수가 오는 경우에는 이걸 쓸 때 효과가 있어요. 소양인 얘기예요. 소양인의 중풍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에 제일 약한 이 발 쪽 불수, 일각이나 양각 불수가 올 때는 쓸 수가 있는데 구한화사든 이 팔 쪽으로 문제가 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불수 그러잖아요. 불수. 우리 그 한 손이다 그러면 비라고 하죠. 비. 일비 불수. 수자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를 씁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고 요렇게 수를 불수할 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어떤 책에서는 또 이렇게 씁니다. 전부 다 하여튼 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수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불수의 경군을 쓸 수가 있다. 근데 다리 쪽에 올 때만 쓸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이 수운훈비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이 전우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종 같은 데는 지금 급하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위험한 병이니까 수운훈비방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수운을 끓이면서 이 혼이불을 덮고, 그러니까 연기가 밖에 안 나가도록 온전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코로만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에는 찬물을 항상 머금고 또 뱉어내고 또 찬물을 머금고 해서 입은 상처가 안 생기게끔 코로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하면은 땀이 살짝 난다는 거예요. 땀이 뒷목이든 뺨에서 이렇게 땀이 살짝 나면서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없다. 이 순훈비약이 없다. 너무 급해서. 그럴 때는 경분하고 유황, 몰약, 감수. 유황, 몰약은 그러니까 감수 이렇게 세 가지하고 경분하고 섞어가지고 이거를 환을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먹으면 된다는 건데 유황과 몰약은 진액이에요.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진이에요. 진. 유황, 몰약이. 감수는 이게 그 풀이에요. 풀. 감수. 근데 전부 다 독한 약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병이 어떤 병이 나오냐면은 소아, 그 어린애들의 그 간병 있죠? 간병은 어떤 거냐면은 애들이 팔다리가 되게 가늘면서 배만 볼록 나와요. 이거는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장에 문제가 돼요. 위장에 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책에서는 뭐라면 식다, 많이 먹어요. 식다. 그런데 몸이 빼빼해. 식다 기수. 몸이 빼빼. 몸이 말라. 배는 볼록 나오고. 많이 먹으니까 배는 볼록 나오고 있죠. 이게 소양인 소화. 이럴 때는 비아환을 쓰는데 비아환. 비가 이게 살찐다는 거잖아요. 애가 살찌도록. 여기 어떤 약이 들어가면 노회라고 하는 약이 들어갑니다. 노회. 어떻게 쓰지? 노회라고 하는 약이 들어가는 살찌는 이런 게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인동 있죠. 인동등, 인동등 지골피 탕을 쓰면 되는데, 인동등은 뭐냐면은 이 살이 열 때문에 익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증상들, 열 때문에, 속에 있는 열 때문에 살이 그렇게 되는데 쓰이는 약이 뭐냐면은 인동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뇨도 그래요. 당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위에 열이 있어가지고 살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니고 란을 이렇게 써요. 위열육란이라고 해요. 당뇨를 위에 열이 있어서 살이 익어버리는 건데, 이 살이 익은 증상 있죠? 이거를 이 인동등이 해결을 해요. 인동등. 살에 있는 열기를 빼주는 역할을 인동등이 역할을 하고, 지골피는 뭐냐면은 속에 이거는 골증 안에 골이 들어가 있잖아요. 골이 이 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 끓인다는 뭐 이런 거잖아요. 뼈에서 막 열이 생기면서 하는 거. 이거는 음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열이 굉장히 많을 때 나오는 건데, 그럼 골증 치료하는 게 지골피를 가지고 치료해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동등은 살에 있는 열, 여기는 뼈에 있는 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화의 그 간병이라고 하는 것이 식다 기수한 소화는 전부 속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긴 병이니까 이러한 약들을 가지고 소화도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그 치료하는 걸 쭉 지켜보고 하는 거를 그 한번 쭉 기록을 해주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상견, 이렇게 상견 맛본다는 거죠. 이렇게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본 적이 있다. 나 이렇게 치료한 거 봤어. 그걸 기록을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독종이라고 했어요. 독종. 종기인데 심한 종기인 거예요. 어디에 종기가 생겼냐면 어깨 위에 생겼어요. 어깨 위에 종기가 생겼는 독종이 생겼는데, 종기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거기다가 끓인 참기름을 부숴도 끓인 참기름을 종기에다 갖다 댔는데도 뜨거운 줄을 몰라. 그럴 정도로 심한 종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끓인 참기름을 갖다 들이붓는데도, 그래서 살이 타는데도 뜨거운 줄을 모를 정도, 그 정도의 종기인데, 어떤 의사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고 한 게 뭐냐면은 소뼈 우간이라고 있어요. 소뼈를 태웁니다. 소뼈를 태워요. 연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연기를 상처에다 쏘이는 거예요. 그 연기를 상처에다 쏘이니까 그 연기가 상처에 쏘인 곳에서 독즙이 액체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독종이라고 하는 열이 꽉꽉 뭉쳐 있는 건데, 이 사실 소뼈를 태운다는 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차갑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을 한번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뇌저예요. 뇌저. 뇌는 우리 두뇌할 때 그 뇌자죠. 뇌저예요. 옹저의 저자요. 옹이 커요, 저가 커요? 종기인데 옹이 큽니까? 저가? 아니요, 저가 커. 옹은 작은 거, 저는 큰 거. 그러니까 뇌저 그러면은 뒷목 쪽에 크게 종기가 생긴 거예요. 크게. 누구 아저씨 홍마냥 이렇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뇌저입니다. 뇌저. 그래서 어떤 70세 노인이 뇌저가 있었어요. 뇌저가 있어갖고 어떤 의사가 야, 그 뇌저는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뭘 썼냐면은 강에 사는 돼지. 자, 하돈이에요, 하돈. 뭐예요 이거? 강에 사는 배불뚝. 보고요? 보고. 하돈은 보고입니다. 보고알. 독이 있잖아요.
냉독이에요, 냉독. 이 보고알을 가지고 발랐어요. 가루내 가지고 거기다 발랐어, 상처에다. 되게 큰 종류인데 뒷목에 있는 보고알을 거기다 가루내서 바르니까는 몇 번 바르니까 나아버렸어. 그러니까 보고알이 냉독이라는 거예요. 보고알이 굉장히 독이 세잖아요. 네? 뭐 비상보다 몇 배 강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냉독이라는 거예요. 냉독. 이게 열을 그렇게 확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독, 치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뇌저는 열로서 종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거를 냉독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알은 개나 돼지가 이걸 먹게 되면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에 걸어놔도 새들이 와서 절대 먹지를 않는다. 보고알. 그냥 그걸 안 돼. 그래서 오작이 와도 감히 먹지를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사두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뱀이잖아요. 뱀 대가리예요. 사두창. 뱀 대가리처럼 생긴 창이에요. 이게 손가락에 있는 그 생인손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사두창의 소양인이에요. 이 사두창에다가 이 보고의 알을 고약처럼 붙여. 자꾸 붙여.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 그걸. 그래서 5, 6일 정도 하니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사두창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인에 사두창 생기는 거예요. 생인손 생기는 것도 속에 있는 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보고알을 가루내 가지고 고약처럼 몇 번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붙여줬더니만은 신욕이 급생하더라. 새살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살이 생기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투육이 생겨, 같이. 투육은 굳은 살이 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살은 뭘로 치료를 했다? 거기에 마도지면은 이 칼을 가는 숫돌이에요. 숫돌을 가루낸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붙여주니까는 그 굳은 살도 없어지더라. 굳은 살은 이 숫돌 이 가루를 가지고 붙이면 또 굳은 살이 없어지나 봐요. 이걸 가지고 치료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저걸 보고알 쓰는 부분이 있죠. 보고알은 또 언제도 쓰냐면 연주창 있을 때, 연주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연주담에도 효과가 있다. 소양인의 얘기입니다. 전부 일반인 아니에요. 소양인의 연주담에도 이걸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불에 데여 가지고 상처가 생긴 데라든지, 그 다음에 개한테 물린 데 또는 곤충에 물린 데, 이런 데도 이걸 붙이니까, 이 보고알을 고약처럼 붙이니까 나아버리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풍인데 일비불수라고 돼 있죠. 일비불수는 중풍 중에 제일 센 거예요. 이거는 경분을 쓰는데 경분을 써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경분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다. 이게 첩가, 병이 더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일비불수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세의 그 소년, 그 비풍이 왔어요. 비풍. 그래서 한 다리가 불이네요. 약간 불인하다는 건 뭐냐면은 불수라는 거죠. 감각도 없고 제대로 내가 못 놀린다는 거잖아요. 이 다리 쪽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때는 경분이 들어간 이걸 쓰니까는 두세 번 하니까는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는 중풍에 다리 쪽으로 올 때는 경분을 쓰면은 효과가 있는데, 구안화사건 팔이 문제가 생기고 한쪽 편마비가 오게 되면은 이때는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후는 편도선 아래쪽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장이 불입해.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시고 모든 이 음식물, 그러니까 마시는 종류를 아예 넘기지를 못해요. 넘기지를 못하고 대변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열이 꽉 차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병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 감수가 들어가는 감수 천일환을 쓰니까 아주 효과가 있었다. 감수는 저번에 언제 썼냐면은 이 결흉 때 있었죠. 결흉. 가슴에 열이 꽉 차가지고 가래도 꽉 차고 해가지고 물을 못 넘겨요. 약도 못 넘겨요. 다 토해내는 거죠. 이때 오로지 받아들이는 것은 뭐였다? 감수가루는 받아들이더라. 그때 감수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인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을 도저히 못 삼키는 이런 상황일 때도 감수가 들어가는 감수 천유를 쓰면은 효과가 있더라. 감수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분하고 감수를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무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보면은 자, 경분이라고 하는 거는 수은 종류죠. 수은 종류예요. 경분이라고 하는 거는 발한을 시켜준다. 땀을 쫙 나게 해준다. 감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광물성이죠. 이거는 수은하고 저기니까 염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풀이에요. 풀. 감수라고 하는 건 풀인데 얘는 하수를 시켜줘요. 하수. 설사가 나기 때문이죠. 이게 막혀있는 이 수가 적체가 되어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대변 쪽으로 확 빼주는 거예요. 감수고 이 경부는 땀이 살짝 나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쓰이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둘 다 독약이에요. 독약. 그래서 경분을 주로 쓰는 거는 언제 쓰냐면은 얘는 두뇌 머리 쪽에 두뇌 그러니까 열이 많아가지고 있을 때 열이 굉장히 두뇌 머리 쪽에 열이 많을 때 이거를 척화 세척한다는 거죠. 척화 화를 확 빼주려고 할 때 경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감수를 쓰는 부분은 감수를 쓰는 거는 가슴 쪽에 흉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얘기하죠. 가슴에 있는 열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것을 아래쪽으로 내보낼 때 이 흉격의 흉격에 있는 부분을 하수를 시킬 때는 감수를 가지고 주로 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인후까지 그렇게 했고 인후는 그래서 감수 천일화를 쓴다. 그 다음에 대변불통. 대변이 불통할 경우에 대변불통이면은 열이 지금 소양이니까 열이 있는 거죠. 대변불통 해가지고 한 4, 5일이나 6, 7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70세 노인이 있는데 이거는 밥 먹는 것은 그럭저럭 먹어요. 근데 대변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각슬이 그러니까 무릎이 다리와 무릎이 각슬이 이 각슬이 차갑고 다리와 무릎이 차갑고 무력해요. 힘도 없고. 자, 이러한 이제 70세 노인이 있어요. 이때 이 사람 뭘 썼냐면은 경분을 씁니다. 경분 감수 용어단에서 경분하고 감수가 들어가는 이 약을 쓰는데 열을 이제 빼준 거죠. 열을 빼주니까는 차가운 약이죠, 이게. 그래서 대변이 통하면서 대변이 통하게 되고 또 며칠 뒤에 다시 또 대변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약을 다시 한번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써주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면서 이 사람이 80세까지 살더라.
속이 열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 거예요. 소양인이면서. 그러니까는 이 경분과 감수가 들어가는 이제 약을 써준 거예요. 이 경분과 감수, 이 변이 안 나온다고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다리 쪽도 차가운 증세가 있을 때 이걸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상견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봤다. 피가 나오는데 어디서 피가 나오냐면은 잇몸에서 피가 나옵니다. 치의 은봉, 이 이가 잇몸에 박혀 있는 그 부분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앞니빨 두 개 있는 그 은봉에서 출혈이 되는데 순식간에 두 사발이 돼요. 두 사발이. 피가 멎질 않고 두 사발 정도가 순식간에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위험한 지경에 딱 이르게 됐는데 어떤 의사가 여기다가 화오 향유를 썼다. 불에 데운 화오잖아요. 불에 끓인 향유가 뭐죠? 기름이죠. 향유가 뭐?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향유. 이건 참기름입니다. 자, 불로 이렇게 끓인 참기름을 소금에 묻혀가지고 그 피가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몇 번 했더니 지졌더니 피가 멈추더라. 끓인 참기름을 갖고 피를 멈추게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한번 봤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게 소두예요. 소두. 소두가 뭐냐면은 머리 빗는 거예요. 빗질하는 거.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빗질하는 게 이제 요즘에 빗질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소양인이 빗질하는 게 지금 뭐냐? 이게 어떤 거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죠. 자, 소두. 어떤 소양인이 매일 한 번씩 머리를 빗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구안화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서 한 세 사람 정도를 봤다는 거예요. 머리를 빗으니까는 구안화사가 온 사람을 소양인인데 세 사람이나 봤다. 소양인의 금기가 머리 빗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양인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머리 빗는 거. 그런데 태음인도 80세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40년간을 이렇게 머리를 빗어왔다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머리 빗는 것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러니까 80세까지 장수인 거잖아요. 태음인은 머리를 빗는 게 좋은데 소양인은 머리를 빗는 게 아주 안 좋다. 이게 머리를 빗으면서 이 자극이 위에, 소양인은 모든 문제가 위에 열이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위열. 머리를 빗는 게 소양인한테는 위를 자극해가지고 위에 열이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머리가 터뜨는 것도 안 좋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머리 빗어주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소양인은 아니라는 거죠. 소양인은. 그러다가 구한 와서 중풍 온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빗질 않으면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소양인이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잖아. 이럴 때는 머리 빗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